동아시사 온에어. 안녕하세요. 동아시사 온에어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캠퍼스에 벚꽃이 활짝 펴서 좋았는데 며칠 비가 내리면서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봄 분위기를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험 기간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이 시험 기간도 저버린 벚꽃도 돌아보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2016학년도 4월) 둘째 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내 도서관 개교 7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70일간의 독서 릴레이 행사가 열립니다. 동아대학교 재학생, 교직원 모두 지원 가능하며 5명에서 10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릴레이 완주 시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수여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전시설물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전시설물에 해당되는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인문 100년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교과정부터 대학교, 대학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및 석사, 박사로 진출할 우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에 대한 동아인의 질문과 자세한 설명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찰랑찰랑찰랑 그녀의 머릿결 살랑살랑살랑 노래 부르면 빗바람 따라. 마지막 소식에 대해 동아인이 질문을 보내주었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인문 100년 장학생이란 것이 있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인문 100년 장학재단에 관한 동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이다은 기자 나와서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자 나와주시죠. 다우뉴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우선 인문 100년 장학금이란 것에 생소할 동아인이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인문 100년 장학금이란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 및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지원해주는 장학제도입니다. 선발 대상자는 전공 탐색 유형과 전공 확립 유형이 있는데요. 전공 탐색 유형은 국내 4년제 인문사회계열학과로 입학한 우수 신입생이고 전공 확립 유형은 인문사회계열학과 3학년 진급자 중 해당 대학 규정에 의해 선발된 편입생, 재학생, 휴학생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동아인이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총장 추천서와 전공 관련 활동 실적서, 그리고 학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1차를 통과하고 2차 심층 면접에 통과하면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군요. 그럼 1차 서류 심사에서 필요한 총장 추천서나 전공 관련 실적서 등을 모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장 추천서는 4월 29일까지 소속 대학 총장 추천서 신청을 통해 받으면 되는데요. 대학별로 최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서류들의 경우에는 평소 하던 대내외 활동이나 수상 내역 등을 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심사에 선발이 되는 형식이라면 2차 심층 면접 또한 많이 중요할 텐데요. 2차 심층 면접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원까지의 연계된 장학제도다 보니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 하던 대내외 활동 이력과 수상 내역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들고 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입문 100년 장학생에 선발되면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되면 매 학기별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별 계속 지원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장려비라고 해서 학기별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각 대학별 평가에 통과한 학생이라면 학기당 300만 원씩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장학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계속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계속 지원 기준은 100분이 97점 이상 또는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학생 신청을 하거나 수혜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기당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받기 위해선 소속 대학이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는 학생 취업 지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비싸진 등록금에 학업이다 알바다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요. 인문대와 사회대 학생으로 대학원 진로까지 고민하고 계신 학우라면 한번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다은 기자 수고하셨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딘의 D. TV를 틀어놓으셔 채널만 돌려보네 But babe 별 의미 없네 yeah. 다 너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청대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 이슈 청춘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설탕인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시나요? 굳이 설탕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즐겨 먹는 각종 제조식품 대부분에 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을 초과해서 당을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과 당뇨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3세부터 29세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그 기준은 초과했고 앞으로도 계속 초과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당류 줄이기 정책, 일명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일일 총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기를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요. 식품 제조업체와 국민보건 상호 간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당 저감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 제조업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신기를 보였는데요. 상당수 업체들이 2, 3년 전부터 당 저감 활동을 벌여왔지만 저당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로 설탕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고착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설탕과의 전쟁 성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0년에도) 정부는 나트륨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식품 제조업체가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했지만 저염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식품 제조업체는 당류 저감 정책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의 의도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앞서 식품 제조업체가 말했듯이 설탕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획일화된 지식이 고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탕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설탕과 함께 다른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설탕은 천연당분 그 자체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요. 성장과 뇌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계획과 같은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국민 인식 개선일 텐데요. 아무리 제조업체들이 저당 음식을 만들어 팔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만 찾는다면 효과는커녕 제조업체들의 울분만 사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공익광고나 제조제품 포장지에 부작용을 알려주는 등 생활습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보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설탕과의 전쟁을 위해 단단히 마음먹고 설탕이 과량 함유된 제품에 세금을 붙이는 설탕세의 도입도 고려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서민 증세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이 정책은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동안 이 정책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해 온 것이 느껴지는데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춘 키워드는 곧 다가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선거날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었는데요. 이렇게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TV 방송에서도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독특하고 재밌는 생각이 많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인은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투표 로또를 추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후에 각기 다른 일련 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줘서 당일 저녁에 복권 추첨을 한다면 투표율이 대박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서도 투표 장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투표 당일날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투표에 참여해 투표 확인증을 지참한 고객에게는 만원 금액 할인권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고 사소하지만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더 다양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독려하는 행동은 분명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첫 투표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번 연도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투표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집 앞으로 배달된 선거 홍보물을 봤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낯선 후보자들을 보며 과연 나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을 몇몇의 문장들로 판단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대표로 뽑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투표를 해야지 하는 비장한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 건가요? 물론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혹여나 나의 한 표가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저처럼 섣불리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믿고 뽑은 당선자가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선거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투표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닌 것 같죠. 따라서 높은 투표율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인식이 먼저 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또는 현재 일하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최대한 공약을 잘 이행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투표율은 자연스레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표를 앞둔 유권자 중 한 명으로 동아인 여러분도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상으로 청춘 키워드였습니다. 블락비의 토이. 내 감정 따위 뭐가 중요해 실증 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널 위해서라면 날 부러뜨려도 좋아 Because I'm a toy 쓸모 없어지면 버려 몰래 문득 어렴풋이라도 기억돼 오늘의 동아시사 온에어는 어떠셨나요? 1부에서는 교내 이슈와 함께 인문 100년 장학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식약처의 설탕과의 전쟁과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동아인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다은, 양혜슬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